될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1학기를 운영하면서 힘들었었던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는 학습 격차 해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과제 수행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이 격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과제를 내긴 내는데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과제 내용의 질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 아니면 성실하게 되게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하는 아이들 이렇게 조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되게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습을 저해하는 요인이 뭔지 조금 파악을 하고 그걸 개별적으로 조금 맞춤형 지원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과 평가가 사실은 분리해서 생각되지 말아야 되는 게 되게 또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평가를 진행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 혹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가를 진행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고 학교에 나오는 날들이 많이 없었고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학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거라면은 온라인 수업 안에서도 조금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워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과 평가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안에서 아이들을 조금 학습 내용을 관찰하고 다가가는 내용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그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가 문제 해결을 제안하는 글쓰기를 해보라고 과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각자 느끼고 있는 문제 상황이 뭔지 제안하는 내용은 뭔지 그거를 제안하는 까닭은 뭔지 써보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쓰고서 과제 다 했어요 라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실 수업이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텐데 사실은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막 열심히 댓글을 달아줘도 그냥 그러고서 별로 수정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기보다는 아이들이 조금은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은 그 다음 수업으로도 계속 활류하면서 이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에 되게 다시 보충하는 방법, 다시 쓰는 방법 같은 거를 또 별도의 수업으로 혹은 개별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어서 이 아이가 처음에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에도 제가 수업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평가를 했었던 건데 과학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단원이 있어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이들을 이제 조별로 묶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계획을 세워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팥콩 족살, 뭐 철구슬이랑 플라스틱 구슬, 소금과 모래 이렇게 단계별로 내주고 이거 그냥 실험 관찰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실험 관찰책에 있는 내용을 표로만 이렇게 넣어주고 너희들끼리 회의를 해서 관찰한 내용 적어보고 이거 분리할 때 어떻게 분리했으면 좋겠는지 회의에서 한번 분리 계획을 세워봐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계획을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줌에서 소그룹 회의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소그룹 회의할 때는 선생님이 계속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끼리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많고 아니면은 뭔가 회의가 계속 산으로 가거나 이런 식의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모든 활동을 할 때 내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게끔 했어요.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 혹은 친구에게 했었던 질문이나 칭찬 혹은 역할들 같은 것들을 조금 기록을 하게 하면은 그래도 모든 회의를 할 때 조금은 아이들이 그래도 이 수업의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이 계획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에 와서는 그대로 실험을 해보게끔 하고 그 실험한 내용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식의 수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실은 온라인 수업에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을 되게 많이 겪어요. 아이들도 겪고 저도 되게 많이 겪는데 이거는 되게 저도 하면서도 느꼈던 게 아이들이랑 저희 4학년 미술 단원 중에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기 단원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수업을 했을 때가 온라인 수업이랑 등교 수업이 병행이 됐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등교하는 아이들은 저랑 같이 학교에 나와서 다른 수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하는 아이들은 제가 제시한 이 과제를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는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보고 계획을 세워보는 활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주 없는 원숭이는 그냥 교과서 뒤에 붙어있는 그냥 부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서 한 번만 같이 연습을 해보고, 이거를 바탕으로 나만의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기를 하는 게 원래 수업의 목표였는데, 막상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두 애들 과제한 거를 봤더니 다 그냥 그 계획서에 움직이는 원숭이로, 재주 없는 원숭이로 다 써놓는 거예요. 한 명이 그냥 이거 그냥 재주 없는 원숭이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걸로 계획을 써놨더니 다른 아이들도 다 그거 보고 저거 쓰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그거대로 똑같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그거는 그냥 연습이었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실제로 다시 계획서를 세우고서 만들어 봤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은 실수했다라고 생각된 게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만들고 그 만든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드라이브에다가 올렸는데, 움직임의 원리를 이용해서 잘 움직이게끔 만든 아이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계획했었던 것과 다르게 막상 해보니까 안 움직여지네 혹은 실패하네 했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실패를 했었으면은 이게 조금은 왜 실패를 했고 실패한 거를 조금 고쳐서 다시 해보게끔 만들게끔 했으면은 이 수업이 참 좋은 수업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거 수업해야 돼, 진도가 조금 급해 라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아이들이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더 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은 너무 가르쳐야 할 내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조금 이 아이들이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서 또 수정해보고 또 고쳐보고 다시 해보고 이렇게만 했었어도 사실은 이거만으로도 하나의 조금 좋은 프로젝트가 됐었을 텐데, 내가 너무 가르쳐야 되는 내용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2학기에는 뭔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에 너무 급급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어떻게 조금 만들어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자기주도 학습에서, 여기에만 조금 초점을 두다 보면은 약간 저희가 빠지기 쉬운 게,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과업을 해결하고 제출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스스로 혼자서 고립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제에 대한 완수율 혹은 학습 효과 같은 것들도 오히려 저조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료와 같이 보고서 협력할 수 있는 장면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료 학습이나 교사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 그래서 친구의 과업을 보면서 같이 배우고,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혼자서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교사가 끊임없이 관여해주고 조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모든 별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제를 해결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팀별로 각자 조사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하나씩을 정했고,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한번 조사한 내용을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각자 쓴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조사한 내용을 적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랑 같이 소그룹 회의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각자 쓴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내용들인지 교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조금은 더 조사했으면 좋겠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교사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조금은 연결을 해주고, 아이들이랑 발표 자료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지 발표 방법을 같이 정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같이 했어요. 이런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은 아이들이 기존에 혼자서 공부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료를 만들어가게끔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학생들이 결국에 이런 수업에 대한 내용을 조직을 할 때 교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조금은
아이들의 생각 혹은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6학년에서, 저희 학교 6학년에서 아이들이 매주마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주간학습 안내를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서 뿌리기 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계획하는 시간을 선생님이 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왼쪽의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해야 될 그냥 굵직한 주제예요. 그냥 하나의 단원, 주제, 다음 주에는 이런 식의 활동들을 조금은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아이들이 여기에다가 각자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 내용들을 주간학습 안내에 포함시켜서 선생님은 조금 하나의 큰 틀을 마련을 해주고, 여기에서 조금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주도성이 살아나는 활동들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셔서 2학기에는 4학년 친구들이랑도 조금은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선배들은, 저희 학교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조금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활동거리들을 되게 마련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면서 동아리와 자치회가 저희가 맨 처음엔 다 스탑이 됐었어요. 같이 모여서 하기가 되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1학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탑을 했었는데, 6학년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아이들이 조금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먼저 고민을 시작해 주셔서 아이들이 먼저 동아리를 자기들끼리 한번 만들어 보고 자치의 활동으로 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같이 계획을 해서 이런 식의 계획을 쭉 한번 마련을 해본 거예요. 이게 6학년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계획을 만들어 보고 자기들끼리 한번 스스로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어서 이제 후배들한테 동아리 소개의 날을 한번 열어줬어요. 6학년에서 만든 동아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이제 동아리 소개를 하면서 관심 있는 후배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합류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의 자리를 열어주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소그룹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6학년들의 동아리 소개를 듣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그러면 동아리 하면 이제 어떤 동아리 들어가 보고 싶냐 물어봤더니 얘네들이 선생님 그냥 저희가 만들어 보면 안 되냐고. 사실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의 5, 6학년이 이제 동아리 운영진이 되고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형 누나들이 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천천히 배워나가는 식의 활동들을 조금 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6학년들이 저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자기들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놀이부나 역사부 아니면 줄넘기부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서 아이들끼리 같이 이렇게 우리 좀 같이 이런 거 해보자 라고 스스로 막 홍보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6학년 선생님한테 사실은 죄송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네들이 만들어보고 싶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학년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들고 그렇게 계획이 있으면 해보게끔 지지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저희 4학년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만든 동아리를 바탕으로 3학년 동생들이랑 조금 같이 운영해보는 방향을 이 학기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금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을 해주는 과정이 그냥 혼자로만 끝나지 말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공동체성으로 꽃피울 수 있는 장면들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주말이었나요? TV 그냥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봤었는데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이제 미래사회 교육이 조금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서울대학교 장대익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와닿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1학기에 저도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대익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팬데믹과 상관없는 교육을 하고 있진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뭐 진도를 빼는 것, 지금의 이제 성취 수준을 이제 극급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이 왜 도래했고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실천을 하며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팬데믹 시대 교육의 핵심으로는 빠른 적응력, 그리고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창의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할 수 있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조금은 앞으로의 교육과정도 조금은 더 과감하게 재구성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량을 중심으로 조금 프로젝트를 설계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에 너무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 이 아이들의 삶과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함께 해나가고 있는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과의 전학공에 대한 중요성이 결국에는 또 크게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의 이음새 같은 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함에 있어서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수업들, 그리고 아이들이 모였을 때 등교 수업에서의 적합한 수업 같은 거에 연결고리를 정도하는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에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4학년 2학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조금 해봐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이 고민을 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등교 수업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정확한 확답도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또 온라인 수업으로 또 전격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짜놓고 나서도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장대익 교수님이 하셨었던 얘기 중에 빠른 적응력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지만 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그때 상황에 맞게 조금은 유연하게끔 프로젝트를 조금은 계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둘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되게 두서없이 사실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을 조금 40분이라는 시간 안에 발표를 하려고 되게 조금 선생님, 그리고 리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떠들어대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은 이 내용이 잘 와닿으시지 않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이거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집담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무언가 어떤 고민, 그리고 이 고민을 가지고서 조금은 어떻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맞닿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과 성실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모여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조금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혹은 앞으로 2학기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조금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 점들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두서없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죄송하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